고양이고 16기 조속과에 재학하다가 저는 경희대 수시로 조속과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저는 홍익대학교에 수시로 입학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신 준비를 할 때 겨울방학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양이고에 붙고 나서 저는 분당에서 입시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학원에 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계속 그 고등학교 공부 과정을 쭉 훑어보고 예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하고 온 학생이랑 하지 않고 온 학생이랑 확실히 공부를 하는 그 자세에서의 좀 약간 태도의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력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사실 긴장 많이 하고 가서 되게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좀 압박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1학년이 엄청나게 크게 기여를 했던 게 저희 기수 때는 아니었어서, 이제 근데 나중에는 33% 그걸로 통합이 된다고 했는데, 저희 때는 1학년 때 20%, 2학년 때 30%, 3학년 때 50% 이렇게 내신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교적은 편하게 좀 내신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그 겨울방학 때 학원을 꼭 다니지 않더라도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친구와 완전 반대되는 케이스가 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겨울방학 때 좀 놀았습니다. 그래서 1학기 첫 국어 내신이 아마 6등급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충격 먹고 이제 2학기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내신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처음 국어가 다닌 게 이 학원이었는데, 그래서 학원 다니고 한 3등급 정도로 끌어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체계적으로 입시를 준비하시게 된다면 저처럼 실수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학원에서라도 준비를 하는 게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고 내신 등급은 고양이고 전체 학생 수에 따라서 4% 이렇게 9%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는 전 학생이 84명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84명일 텐데, 그래서 1등급이 3명밖에 없습니다. 1등급 따기 솔직히 굉장히 많고, 2등급이 제가 알기로는 9명 정도였고, 3등급이 19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20몇 명 이렇게 진행할 될 텐데, 그래서 1등급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지 않는 과목도 1등급 따기가 되게 어려웠고요. 대신 수학이나 과학 같은 좀 비주류 과목들은 2등급, 3등급부터는 좀 확연히 잘 딸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는 수학을 좀 챙겼어서 그 1, 2학년 때 수학이 들어갔는데 2학년 때는 계속 1등급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딱이 생각보다 애들이 수학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그 소수 사이에서 경쟁을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고, 그것 또한 1등급이 학원 내에서 3명인데 저희는 학원 내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딱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애들끼리 그냥 몇 등급인지 물어볼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거의 다 학원 안에 있는 애들이 1, 2, 3등급 유지했던 것 같아서 학원이 잘 맞는 애들은 진짜 성적이 잘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내신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둘 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둘 다 약간 정시 쪽이었어요. 그래서 강창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도 무조건 저는 정시 위주로 준비를 하는 편인데,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말라예요. 무조건 내신을 할 거면 수능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고, 수능을 할 거면 내신도 같이 준비를 하라고 늘 그러셨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정시를 준비했지만 둘 다 수시로 대학에 결국 붙긴 맞아요. 네. 그래서 인생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는 정말 수능 위주로 공부를 했고 내신 그냥 따라가는 정도로만 공부를 해서 사실 내신 등급이 수능보다 더 높진 않았어요. 낮은 편이었고 수학만 1등급이었어요. 근데도 대학에서 되게 수시로 잘 가서 이런 학생들이 내신을 잘 챙기면 챙길수록 대학에 가기가 훨씬 쉬워지고 사실 정시로 대학을 가기 좀 굉장히 힘듭니다. 홍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있어서 더더군다나 수능도 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신 관리하는 거는 그 수업을 좀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학원에만 의지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아무리 학원이 만들어준다고 해도 그 수업에서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내주는 기출문제랑 그 약간 차이를 보이는 게 있어요. 결국 그 시험 문제를 내는 건 학교이기 때문에 학원 수업만 듣는다 해서 잘 받을 수는 없고 학원 다닌다고 그 약간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결국 수업을 들어야지 이제 학원에서도 진도를 따라갈 수 있고 네, 그래서 결국은 약간 체력 관리로 직결되는 것 같은데 예고 특성상 이제 공부 시간이 있고 그 뒤에 바로 이제 실기 시간이 있게 되는데 그럼 이제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신 관리는 수업 시간에 듣는 걸로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원에서도 강창호 선생님께서 원래 그 학교 수업에 많이 약간 여쭤보세요. 학교 수업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를 학생들한테 주로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그걸로 문제를 짜서 이제 저희한테 시험 문제를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정말 한 90%가 다 나와서 항상 학원에서 시험이 끝나면 전화가 오셔서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이렇게 약간 분석적으로 해주신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다음 학기엔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편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면 강창호 선생님하고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연계가 많이 됐는지도 물어보시거든요. 진짜 신기하게 한 90% 이상은 거의 다 배웠던 내용 위주로 나오는 게 많고 그리고 고양예고 내신이 아무래도 일반고 내신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약간 되게 내신틱하게 나와요. 교과서 교과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학원 다니면서 그냥 학원 교재만 풀고 교과서 한번 딱 읽은 다음에 시험을 보면 아무리 못 봐도 진짜 3등급 안에는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각 과목별 내신 거예요. 특히 과목 다들 근데 생각하시는 게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일단 국어는 좀 필수적이고요. 왜냐면 홍대에도 수시 원서 쓸 때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사탐. 탐구인데 수학도 되고 과학도 되고 자유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거 중에 더 높은 게 자동적으로 산출돼서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는 솔직히 꼭 챙기셔야 되고 홍대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다른 학교를 생각하고 계신다 해도 무조건 국어, 영어는 필수고요. 그리고 수능을 봤을 때도 국어, 영어가 사실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조속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는 국어, 영어가 더 중요하고 조속과가 사실 내신이 나 약간 대학 입결 성적 기준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서양화나 디자인, 한국화를 생각하신다면 국어, 영어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그리고 탐구 같은 거는 고3 때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여기서 들었었는데 뭐지? 뭐가 중요하지? 아무튼 탐구보다는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이시라면 국어, 영어를 미리 챙겨놓고 그리고 고3 때가 되면 국어를 할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때 1년 한다고 해서 바짝 한다고 수능 성적이 팍 오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국어, 영어를 좀 챙겨왔던 애들이 수능도 좀 잘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좀 꾸준히 국어, 영어만이라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수능 저희 전문이에요. 전문 일단 홍대는 1차가 전부 약간 학교와 관련된 요소였긴 한데 수능이 그 최저를 맞춰야 되긴 해서 꽤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고 이제 애초에 예고나 미술과들은 수시를 잘 안 뽑아요. 그 약간 쓸 수 있는 대학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특히 조선은 저희가 6개 수시를 쓸 수 있는데 저는 2개밖에 안 썼고 이 친구는 1개밖에 안 썼는데 그만큼 쓸 수 있는 대학이 많지가 않아서 수시에 정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능이 진짜 중요한데 저희는 이게 약간 내신이나 수능이나 둘 다 약간 준비해야 하는 거는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내신이 곧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수능도 이제 내신 관련해서 이제 결국 연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준비할 때 그냥 차근차근 솔직히 공부를 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 페이스에 맞춰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성적 좋은 친구들이 막 눈에 보이고 할 건데 그냥 자기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이제 차근차근 약간 진짜 1점이라도 오르면은 그게 발전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수능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약간 고1이라서 아직 와닿진 않을 것 같은데 고3쯤 되면은 이제 수능 한 달이나 2달 전부터 저는 그 관리형 독서실에 갇혀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수능 패턴으로 국어부터 약간 사탐 뭐 그렇게 다 시험을 매일매일 봤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로. 그래서 수능은 그냥 내신 준비하시면은 결국 고3 돼서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수능을 공부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내신 챙기는 게 먼저예요. 아까 수능이 더 정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덧붙이자면 조속과뿐만 아니라 일단 서울대는 정시 배경이에요. 그래서 수시가 없고요. 거의 다 정시로 인원을 모집하고 그리고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시립대 같은 경우도 조속과는 거의 다 100% 정시로 애들을 뽑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정시가 좀 더 중요했던 거고 근데 다른 과 같은 경우에 과기대도 있고 홍대도 있고 뭐 서울대 같은 데도 있지만 다른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동국대, 뭐 중앙대, 경희대 이런 데 다 수시를 뽑는데 수시 인원이 솔직히 조금 적어요. 저희는 경희대 수시를 뽑을 때 18명 중에 6명을 뽑고 그 다음에 12명을 정시로 뽑는 방식이어서 수시를 할 때 경쟁률이 한 30대 1 그리고 실기 대회가 없었을 때는 60대 1 이렇게 해서 경쟁률이 되게 높은 편이었고요. 근데 수능을 볼 때 저희는 최저는 없었어요. 경희대는 최저가 없고 1차에서 성적이랑 실기 성적으로 커트를 하고 2차에서 실기 그 시험을 본 다음에 그걸로 고르는 방식이었거든요. 수능을 볼 때 아까 이 친구가 공부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 아니었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저희 근데 다 약간 계단식으로 성장한 케이스예요. 1학년 때 저도 너무 생각보다 내신이 안 나오고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국어가 5등급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대로 된 수능에 대한 뭔가 커리큘럼도 없고 공부를 해본 것도 아니고 모의고사를 처음 본 거잖아요. 근데 5등급이 나오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강창호 선생님한테 장난으로 선생님 저 5등급 나왔어요. 그냥 대학은 못 가겠는걸?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고3 때 저희는 학원에서 강창호 선생님께서 그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를 매주 주세요. 그럼 그거를 일단 거기서 풀고 채점을 한 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있거든요. 그걸 이제 학교에서 커리큘럼대로 시간표대로 풀어요. 1교시에 국어 시간에는 국어 모의고사를 풀고
수학 모의고사는 저는 수학이 생겼어서 수학이 서울대에 살짝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풀고 그리고 밥을 먹고 와서 영어를 풀고 탐구를 풀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 아침에 자고 밤에 공부하고 또 아침 수업 때 자고 밤에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차라리 잠을 자되 아침에 공부하게 시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되게 강조하신 부분인데 아침에 머리가 안 깨어 있으면 아무리 거기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봤자 수능 볼 때 성적이 안 나온다. 머리가 잠겨 있어서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수능 같은 거 볼 때는 시간표에 맞춰서 생활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 수능 공부 사실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홍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양 예고에 굉장히 많아요. 저희 때도 한 20명 넘게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고 1차는 거의 다 붙었고 면접까지 갔다 왔는데 그 80명 중에 20명이 붙은 거거든요. 1차를. 근데 그 중에 최저에서 애들이 절반 넘게 떨어졌어요. 최저가 3학부였는데 절반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후로 수능이 아마 고양예고에서 더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끝까지 입시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특히 홍익대나 뭐 정시로 가고 싶은 대학이 생긴다면 그거에 맞게 준비를 미리 해놓으셔야 대비를 좀 미리 해놓으셔야 대학에 가기 좀 더 쉬워지실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 정리. 멘탈 관리? 아까도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되게 남들 성적에 좀 휘둘리는 타입이어가지고 제가 3등급을 봤어?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4등급 받았네? 나 1점 차이로 한 등수 차이로 밀렸네? 이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 진짜 절망해가지고 공부도 막 손에 안 잡히고 그리고 고3 때 제가 육모를 봤는데 원래는 한 평균 3등급, 2.5등급이 나오는 성적이었는데 갑자기 4등급대로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을 쓸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의 근 한 달 동안 공부도 손에 안 잡고 거의 그냥 멘탈이 나간 채로 교실 안에 이렇게 둥그러니 서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남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내 성적에 휘둘리지 말고 어차피 모의고사는 모의고사고 수능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수능 때는 모의고사랑 비슷하게 성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멘탈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대하게 장대하게 내 멘탈 열심히 키워야지 약간 이런 건 아니고 남한테 휘둘리지 말고 가늘고 길게 간다. 지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중간에 지쳐서 떨어진 애들을 좀 많이 봐왔거든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좀 무덤한 스타일이라서 크게 막 멘탈에 타격을 받은 적은 없긴 한데 약간 진짜 좀 둔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게 그냥 본인 할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약간 진짜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냥 진짜 반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결국은 본인의 입시고 남의 입시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만 안 하고 자기 할 걸 잘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고 그것만 하면은 이제 진짜 원하는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뤄낼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싶고 이제 멘탈 관리를 중점으로 얘기해줬는데 체력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과 시간이 있고 실기 시간이 있는데 그럼 이제 운동으로 체력을 키울 시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가진 걸로 약간 생활을 3년을 거의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수면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실기가 끝나고 집에 와서 뭐 딴짓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씻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3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몸이 망가져서. 그래서 진짜 수면으로 체력을 보충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짧게 얘기하자면 저는 일단 학생이 많이 모여있는 학원을 좀 선호했어요. 왜냐면 같은 학교 학생이 좀 많이 모여있어야 저희끼리 약간 그룹이 형성되면 쉽게 정보도 나눌 수 있어지고 그리고 애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시험을 봐야 좀 더 몰입감이 높아져서 집중이 잘 돼요. 그리고 실전 저희 반에 가면 한 반에 42명이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 되게 불편하고 시험 볼 때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교실도 좁은데 42명이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 되게 텁텁하고 공기도 약간 괜히 좀 불편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수능장에 가면 되게 20명 정도밖에 없어서 갑자기 시험장에서 숨이 잘 쉬어지네? 집중이 잘 되네? 약간 이런 기분이 들면서 이제 수능에 집중을 할 수 있다. 이건 장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신 챙길 때는 그 교실 그 안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도움이 잘 됐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는 사설 모의고사를 주시고 그거를 분석해 주시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문단을 읽을 때 국어에서는 약간 분석해서 읽으라고 하셨거든요. 한 문단을 읽고 그 문단을 정리하고 그 문단 다음 문단을 읽고 정리하고 하는 식으로 읽어보라고 하셨었어요. 그 방법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국어가 5등급이었는데 거의 사설 모의고사 볼 때는 2등급까지 올랐고 그 수능 볼 때는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중요한데 영어는 내신은 거의 암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문단 암기를 외부 지문이나 이런 걸 보여주시거든요. 프린트로 주시는 외부 지문을 모아서 그거를 달달 외우고 거기에서 나온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식으로 질보다는 양으로 좀 승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다 안 외우는 애들은 사실 내신 틱하게 나오는 시험에서는 좀 잘 미끄러지더라고요. 왜냐면 단어 철자 하나 바꿔놓고 내는 경우도 있었고 단어를 같은 단어인데 동의어로 내가지고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찾으라.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더럽게 나오네요. 풀면서 많이 화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학원에서 국어, 영어, 사회탐구를 다 들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신이 막 되게 불안하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 특히 끝나고 이제 내신 한 다음에 좀 흐지부지해서 공부를 안 하게 되고 또 내신 기간에만 열심히 준비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찔려 매주 공부를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약간 잡아주시거든요. 저같이 약간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애들 잡아주시려고 하고 이러시니까 사실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공부하기 정말 싫잖아요. 괜히 막 너무 하기 싫고 하라니까 더 하기 싫고 대학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랬는데 선생님께서 약간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수업을 하면서 이런 방식, 이런 대학에 가면 어떤 느낌이 좋고 너네가 왜 대학에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서 수업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 풀어나가주세요. 국어든 영어든 탐구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고양예고 입학할 때도 성적이 1부터 20까지 막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14인가? 13인가? 그걸 입학을 했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공부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게 진짜 많았는데 이제 이 학원에서 저는 국어하고 사3을 다녔었는데 선생님들이 아무리 모르고 이상한 진짜 기본적인 질문을 하셔도 진짜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셨어요. 솔직히 노력하려는 사람을 내치는 분들은 없지만 진짜 제 수준에서 이해가 잘 되도록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예고 들어와서 처음 약간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이 학원에서 약간 사람도 많은데 이제 질문을 할 때마다 진짜 아무리 바보 같은 질문이라도 진짜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셔서 네, 학원을 다니면서 저는 저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일단 입학 전 성적은 조금 좋은 편이에요. 제가 예고 입시를 2달 반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갑자기 미술이 하고 싶어서.
입시를 시작했는데 그때 성적이 200점 만점에 190점 정도여가지고 저는 그때 그게 높은 성적인지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그냥 완성만 해도 붙을 성적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약간 해이해지잖아요.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때 성적을 받았을 때 한 5등급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충격을 받고 1학년 성적이 전체적으로 한 4.8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계단식으로 올리는 게 저희 때는 가능하던 시기여가지고 아마 지금도 가능하긴 할 텐데 그래서 5.5 정도에서 3학년 때는 수학까지 합하면 한 3.4 정도로 올렸던 것 같습니다. 국어, 영어가 거의 다 3등급 때였고 그리고 수학은 1등급이었고 이제 탐구가 한 3, 4등급? 못할 때는 5등급도 한 번 나왔었는데 그것 빼고는 거의 다 3, 4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입학 전 성적과 성공 결과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저한테는 딱히 적용되지 않았던 13, 14에서 뭐 홍대까지 끌어올리는 그 3년의 과정이 저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아예 생으로 처음 시작하는데 솔직히 갑자기 막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계단식으로 좀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입니다. 상관 이거는 저희 얘기부터 하면 저는 조속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른 과 애들은 그 외부 실기가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거의 한 반반 정도 가는데 저희는 외부 실기 나간 애들은 거의 다 재수를 그냥 다 재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조소의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육체적 피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왜냐면 다른 뭐 친구들이 좀 더 쉽게 실기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조소는 서서 입시하거든요. 그 하루에 8시간, 9시간. 한국화 조소는 서서 입시를 해요. 네. 한국화는 이렇게 그리고요. 조소는 이렇게. 서양화는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시간과 체력 그게 중요한데 결국 예고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학교 내 실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잖아요. 학원에 나가면은 결국 시간과 체력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뭐 이동하는 동안 이제 되게 지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시간과 체력을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학교 내에서 이렇게 실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 피로가 있긴 하지만 학교 내에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 같은 걸 좀 효율적으로 써서 이제 내부에서 실기한 사람이 많이 대학에 진학한 것 같고요. 외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외부 학원을 다니시는 걸 약간 비추한 이유가 조속과는 학원이 홍대 강남에 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만 1시간이 걸리고 왕복 2시간이 걸려서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지 그렇게까지 멀리 가서 실기를 할 정도의 그 좋은 강사진 분들이 계시지도 않거든요. 솔직히 학원보다 학교에 강남에 계시던 선생님들 중에 부원장님 정도 되시는 선생님들 섭외 와서 실기를 하는 건데 굳이 돈 주고 홍대를 또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부로 다니시는 거를 솔직히 좀 비추하고 그리고 대학을 쓸 때 한 단계 낮은 대학을 좀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는 생기부에 맞는 그 높은 대학을 가는 거를 좀 목표를 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좀 선택권을 주거든요. 이 대학에 쓰고 싶으면 써봐라. 해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학원은 그 양적인 실적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보냈냐보다 대학을 얼마나 많이 보냈냐가 좀 더 중요해요. 입시 그 미술 학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형학원은 애초에 수시를 잘 권하시진 네, 왜냐면 정시까지 또 돈을 겨울 특강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 권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갈 때도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에서의 그런 차이도 있을 뿐더러 기용적인 차이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어했어요. 원래 나갔다 오는 걸 학교에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가 다시 학교에 들어오는 걸 되게 힘들어했고 선생님 학교 진 안에서의 선생님분들이 그다지 반가워하시지도 않았어요. 생기부에서의 약간의 양적인 차이도 있었거든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애들이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학원에 가는 게 목표니까 학원 원장님께서 그걸 권유하시니까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학원 원장 선생님도 계시다고 아예 공부학원에 다니지 말고 입시를 좀 오래 해서 실기를 잘하는 전형으로 너가 갈 수 있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권유를 자꾸 하세요. 사실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7등급으로 대학에 들어가기보다 사실 3등급으로 미술 안 하고 공부만 해도 홍대는 쓸 수 있거든요. 비실기 전형이라서 생기부랑 내신만 잘 채우면 홍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권유를 학생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권유를 하시는 게 저는 그래서 외부 실기한 애들 중에 대학에 잘 간 학생들이 일단 조속과에 없었고 그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지만 결국 재수를 해도 학원에 다니던 친구들은 다시 그 학원으로 갈 거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그 친구의 합격 여부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치만 예고는 졸업을 하면은 결국 졸업생이잖아요. 학교에서 다시 이제 실기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냥 이 친구가 잘 되면은 이제 우리의 뭐 입결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 1년을 되게 3년을 되게 최대한 챙겨주시는 거죠. 근데 학원은 진짜 뭐 애가 재수를 하던 말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삼수해도 다시 이 학원을 갈 거고 뭐 사수하던 오수하던 그건 학원에게 결국 득도 실도 뭐 딱히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학원에서는. 그래서 학교에서 해야지 진짜 이제 성심성의껏 챙겨서 대학에 약간 갈 수 있는 그 시너지가 저는 잘 난다고 생각해요. 저희 고양예고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강사진 분들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모여오시는 강사진 분들이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 교수님이랑도 연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경희대에 가서 한국과 로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서양화 한국화 조소를 다 배워봐요. 근데 거기에서 한국화 교수님을 만났는데 저희 고양예고 한국화 선생님이랑 되게 친한 연줄이 있으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을 아세요? 약간 이렇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조소도 교수님이랑 연관이 있을 뿐더러 강사진 분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 강남 학원에서 일하시는 부원장님들을 섭외하셔서 거기서 수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만 되게 프라이빗하게 봐주신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학원에는 몇백 명의 학생을 쪼개가지고 보시잖아요. 부원장님이 잘 내려오시지도 않아요, 진짜. 근데 그걸 이제 학교에서는 9시간 실기할 때마다 12시부터 9시까지 보통 실기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으로 봐주시고 질문해도 잘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라는 약간 그런 결속력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좀 더 열심히 봐주시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 생기부에 되게 진심이세요. 그래서 사실 80명 중에 20명이나 홍대 1차에서 붙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 친구도 사실은 저는 이걸 혜택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부를 고등학교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학에 갈 수 있는 내신은 솔직히 좋지 않을 건 아니에요. 저 내신이 홍대 1차 기준 4.4? 이 정도였거든요. 보통 한 2점이나 3등급도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생기부가 이제 미활보라고 대학 쓸 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럴 때 생기부가 진짜 중요한데 이제 고양예고에서는 그걸 되게 많이 챙겨주시는 게 따로 미술연구소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각 전공 친구들이 4명이나 5명씩 모여서 약간 미술 관련 주제를 정해서 연구 활동을 하는 걸 이제 계속 선생님들이 첨삭을 봐주시면서 이제 생기부에 진짜 그게 탄탄하게 채울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학생 친구들 몇 명 구했는데
그 미술연구소는 꼭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미술연구소를 했는데 수시에 일단 도움이 진짜 많이 되고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 4명이서 조속과에 대한 조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고전미술에 대한 분석이라는 걸 주제로 키워드로 잡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뭐 논문이나 어디 서칭을 해가지고 자료를 모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는 식으로 약간 대학생에서 할 법한 과제들을 미리 고등학교 때 체험해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좀 많이 주시거든요. 제가 가서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이런 걸 미술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고등학생 중에 많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고양예고에서는 미술 이론이나 미술 창작 활동 같은 걸 해가지고 작가분들이랑 많이 약간 접점을 만들거든요. 이 작가를 내가 좋아하는 작가, 내가 싫어하는 작가 또 막 분석해보게 시키시고 그리고 이론 수업을 들을 때 굉장히 자세하고 잘 설명해 주세요. 특히 하리 선생님이라고 한국사 장하리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그 선생님 수업을 듣고 미술 이론을 진짜 2등급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너무 재밌고 잘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걸 들었을 때 대학교 가서도 도움이 돼요. 갔을 때도 미술 이론 수업을 듣게 되잖아요. 그럼 교수님들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이 작가 아는 사람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면접에서도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좋아하는 작가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어떤 작가가 좋은지 어떤 작가가 싫은지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시립대 면접에서도 작가 같은 걸 많이 물어보세요. 너가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사실 인문계에서 준비한 애들은 이론에 대한 수업을 들을 시간이 많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시간을 따로 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 다 진짜 떠먹여 주십니다. 그럼 받아 먹으면 돼요. 일단 재미있는 과정을 즐긴다 생각하고 또 약간 멘탈 관리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3년을 저는 즐기시길 바래요. 모든 기회를 잡고 아 내가 이 과정에서 진심으로 약간 즐거워하면서 약간 꼭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도 진짜 재미있게 다니면은 모든 학교의 프리미어를 챙기고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생기부를 정말 잘 적어주십니다. 저희가 막 되게 예를 들어서 칠판에 좀 낙서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리 선생님께서 그냥 갖고 오셔서 너는 이런 것도 예술이 될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줘.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자유롭게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걸 만약에 내가 생기부에 적고 싶다. 난 이 칠판을 꽉 채우는 낙서를 했다. 그거를 생기부에 적으면 굉장히 잘 적어주십니다. 제가 했던 것보다 솔직히 퀄리티를 좀 한 단계 높여서 적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인문계에서 입시하면 그런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다른 예고에 진학했던 애들한테도 물어봤는데 학생이 일단 저희보다 많거든요. 덕원 같은 경우는 120명이고 개원도 1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신경을 그렇게 많이 써주시지 못하신대요. 되는 애들만 챙겨주시는 느낌이었는데 저희 학교는 그런 건 없었어요. 아무리 등급이 낮거나 약간 공부와는 좀 연이 멀어 보여도 이 학생을 어떻게든 대학교에 가게 만들겠다.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이니까 미술을 사랑하는 학생을 대학에 보내주겠다. 라는 일념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열정에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으로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이 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학학원을 다니신 거야? 혼자? 저는 수학 1등급 유지 비법 좀. 일단 1등급을 챙기려는 학생이 저희 때는 한 5명 정도도 없었던 것 같아요. 2학년이 되고 나서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과외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냥 과외를 하면 안정적으로 등급이 나오고요. 3학년 때는 대신 수학 과학이 없어요. 대신 탐구를 위주로 해요. 완전 수능형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수학, 과학, 통합과학까지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다 탐구를 하는 방식이에요. 1, 2학년 때 잘 챙겨놓으면 되게 큰 메리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과외를 했었는데 9시까지 실기를 하고 10시에 집에 가면 10시부터 12시까지 과외를 한 다음에 그리고 숙제를 좀 하고 잤었어요. 근데 사실 내신을 할 때는 그 정도로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까지는 안 해도 되고 작년 기출이랑 되게 비슷하게 문제를 내시고 수학 선생님께서 그 수업하는 방식이 되게 재밌으세요. 문제를 이렇게 적어 놓으신 다음에 막 수업을 하시다가 중간에 퀴즈 타임을 주세요. 어떤 퀴즈, 자유로운 퀴즈, 막 굳이 수학 문제가 아니어도 이 아이돌 가수의 이름을 맞히세요.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정말 애들이 너무 많이 졸고 있다 싶으시면. 그럼 그때 이렇게 일어나서 뭔가 대답을 한다? 그러면은 생기부에 적혀질 가산점을 주십니다. 이 학생이 발표에 참여를 많이 했다. 혹은 어떤 점수 이상을 받으면 생기부를 되게 길게 써주세요. 저는 매 수업 시간마다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점수가 제일 많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생기부에 적어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수업을 할 때 이 학생이 손을 들지 않으면 굉장히 아쉬웠다 이렇게 적어주셔서 되게 감동을 했다는 기억도 있고 생기부에 수학 노트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것도 적어주시기도 합니다. 내신 유지에는 사실 작년 기출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외는 사실 수능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수능까지 가실 게 아니라면 굳이 과외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중학교 때 수학을 하고 계신 상태면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양예고의 경우에는 아마 지금 똑같을 것 같은데 저희 내신 시험 일주일 전에 작년 기출 같은 걸 공개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 정도 그 기출 보고 공부하시면 되고 아까 수학 질문하셨는데 저도 수학을 좀 하긴 했었어가지고 근데 결국은 저희 예고 다니면서 수학을 원래 진짜 빡세게 공부한 게 아니라면 거의 베이스가 없는 상태일 텐데 그럼 결국 약간 일반 수학 학원 같은 데 다니면은 진도를 따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외를 해서 본인한테 맞춰서 진짜 뭐 초등학교 과정부터 다시 공부해서 쌓아 올라가도 네, 약간 그렇게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실 거면은 저는 과외 수학 경우에는 과외를 추천드리는 게 본인 수준에 맞춰서 진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수학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네, 수학 경우에는 과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수학을 할 시간이 없거든요. 인문계들 9시간 수학을 하면 저희는 9시간에 실기를 하기 때문에 수학 등급을 사실 그렇게 많이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학원을 들어도 좀 짧은 시간, 단시간으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지 않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굉장히 개념적인 부분만 거의 내시는 편이에요. 더럽게 내지 않으세요. 더럽게 내는 거는 국어, 영어, 탐구 네. 모두가